황지호가 내 아들인걸 대체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고요한 복도를 울리는 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세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황기찬의 저택, 화려한 저녁 식사가 한창인 거실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방 안에서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호를 바라보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호 씨. 지호가 당신 아들이라니. 술 마셨어? 지호는 당연히 기찬 씨 아들이야. 강세리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동공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태호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라는 글자가 강세리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 끝까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어쩌지? 이 종이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는데. 너가 내 아이를 지웠다고 거짓말하고 6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들로 키우면서 날 기만했던 모든 시간들을 말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세리는 기겁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들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호는 뿌리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악력에 강세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절박한 심정으로 태호를 찾아왔던 그날, 모든 진실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정장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태호 씨의 여동생, 캐서린입니까?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가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며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동생 캐서린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바로 강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김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럼 확실하군요. 이 여자는 강세리라는 사람입니다. 태호 씨의 동생, 캐서린의 이름을 사칭하고 신분을 도용해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동생의 이름을 사칭하다니요. 태호의 격앙된 외침에 김도윤은 차분하게 추가 증거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강세리가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모든 기록, 캐서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까지 완벽하게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태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의 서류와 사진 속 강세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충격으로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강세리가 그저 인성이 나쁜 여자라고만 생각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훔칠 정도의 악마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강재인이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저희도 동생분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강세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여자예요. 저도 강세리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제 차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저를 죽이려고 했고 여기 계신 김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강재인의 증언은 태호의 마지막 남은 불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과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자신을 믿어주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던 강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태호는 그녀가 절대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고개를 숙인 태호의 머릿속에서 8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강재인을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던 설렘, 그러나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다 그녀가 한국으로 떠나버렸던 아쉬움, 그리고 그 공허함 속으로 파고들었던 강세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태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강세리는 제 옛 연인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고백에 강재인과 김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호는 담담하게, 그러나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깊은 상처를 감추지 못한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재인 씨가 한국으로 떠난 후 강세리가 제게 접근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인 씨를 향한 제 마음을 눈치채고 재인 씨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던 그녀의 질투심이 저를 이용한 것이겠죠.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헌신적으로 다가오는 그녀에게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회한과 자책감이 어렸습니다. 그렇게 1년쯤 만났을 때 우연히 세리의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두 줄이 선명했고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그녀에게 청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세리는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얼마 전 한국에서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아이는 지웠다고 말하더군요. 태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던 순간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YL 그룹 로비에서 황기찬과 함께 있는 그녀의 아들 황지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눈썹을 문지르는 버릇,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똑 닮은 얼굴. 6살이라는 아이의 나이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가 몰래 의뢰했던 황지호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결국 지호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긴 숟가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명백한 결과 앞에 강재인과 김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6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들로 속여 키우고 친부에게는 아이를 지웠다고 거짓말을 한 강세리의 잔혹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분노로 주먹을 꽉 쥔 태호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을 그리고 제 동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태호의 복수를 위한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윤은 냉철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기찬은 지금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갤러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태호 씨의 명성을 이용하고 싶어 안달이나 있을 겁니다. 먼저 황기찬에게 접근해서 협업을 제안하십시오. 그는 분명 기뻐하며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집에 초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하며 의심 없이 응할 테니까요. 김도윤의 계획은 정확했습니다. 태호의 협업 제안에 황기찬은 귀가 입에 걸릴 듯 기뻐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호는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 바로 강세리를 압박하여 캐서린의 행방을 알아내는 순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 황기찬의 저택 안. 태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강세리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필사적으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 제발 기찬 씨가 알면 전 정말 끝장이에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요. 제발 이것만은 묻어주세요. 네.
잔뜩 겁에 질려 비굴하게 매달리는 강세리를 내려다보며 태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 위험한 연극을 벌이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럼 내 동생 캐서린, 지금 어디에 있지? 그 질문에 강세리의 눈동자가 절망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캐서린이라니, 난 정말 모르는 일. 그 입 닥쳐. 태호가 포효하듯 소리쳤습니다. 모른다고 할 거면 지금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서 황기찬에게 모든 걸 말하겠어. 너가 내 동생의 인생을 훔치고 내 아들을 훔쳐서 지난 6년간 어떤 호사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전부 다. 태호의 협박에 강세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캐서린의 행방을 알려주면 기찬 씨한테는 비밀로 해줄 건가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죠? 태호는 품속에서 비행기 티켓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일 당장 미국으로 떠날 거야. 만약 너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 비행기 표는 찢어버리고 너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거야. 선택은 너가 해. 비행기 티켓은 강세리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태호가 한국을 떠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시 덮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정말이죠? 캐서린 행방만 알려주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죠? 내 아들 지호를 걸고 맹세하지. 너가 캐서린의 행방을 알려준다면 나는 지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평생 내 입으로 밝히지 않겠다. 아들까지 걸고 하는 맹세에, 그리고 독실한 신자인 태호의 성정을 알기에 강세리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있어. 내가 캐서린의 신분을 완벽하게 훔치기 위해서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강제로 입원시켰어. 태호는 강세리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마침내 동생의 행방을 알아낸 태호는 안도감과 동시에 지옥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차갑게 강세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키지. 하지만 너가 내 동생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다. 그 말을 끝으로 태우는 방을 나섰고 황기찬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루빨리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로부터 캐서린을 무사히 구출했다는 연락을 받은 강재인과 김도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느라 심신이 쇠약해졌지만 다행히 캐서린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군요. 김도윤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강재인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분노와 슬픔을 터뜨릴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복수는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황기찬과 강세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가장 처절하게 물어뜯고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계획은 YL그룹의 신규 갤러리 개관 파티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파티장, 그 중심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성공의 정점에 선 부부처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재인과 김도윤이 파티장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강재인은 마이크를 잡고 모든 이들 앞에서 황기찬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오늘 이 좋은 날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도희의 교통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의 원본이었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던 원본 영상에는 황기찬이 김도희를 고의로 차로 치는 장면이 똑똑히 담겨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건 조작된 거야. 황기찬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강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회장님. 아직 놀라시기엔 이릅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후계자 황지호 군의 출생에 관한 비밀도 있거든요. 강재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태호와 황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그 세 글자에 황기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6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라 믿었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는 이성을 잃고 옆에 서 있던 강세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감히 나를 속여? 황지호, 누구 아이야? 분노에 찬 황기찬의 외침에 강세리 또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맞서 소리쳤습니다. 태호 그 자식이 약속을 어긴 거야.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강세리는 몰랐습니다. 태호는 강세리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그는 오직 강재인과 김도윤에게만 사실을 말했을 뿐 황기찬에게 직접 알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강세리의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거짓말. 당신은 깨끗한 줄 알아? 김도혜 죽이고 재인이 아버지까지 죽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서로를 향한 폭로전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최자영을 납치 감금한 사실부터 깡패를 동원해 김도윤을 죽이려 했던 사실까지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온갖 추악한 범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김도윤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들이닥쳐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에서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그 모든 혼돈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김도의 살인죄 및 살인공모, 살인교사, 납치감금, 횡령, 배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목으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순간 강세리는 실성한 듯 울부짖었고 황기찬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 씨가 없었다면 전 아마 평생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재인 씨야말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결국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을 넘어 추악한 악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도희도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세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비극은 태호에게 아들과 동생을 되찾아 주었고 황기찬과 강세리에게는 영원한 파멸을 안겨주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진실과 정의를 되찾으며 길고 긴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